안녕하세요. 무인의 판다누스 시푸드 뷔페에 다녀왔습니다. 가성비 최고인 룸 컨디션의 무료 먹거리, 그리고 걸어서 5분이면 바다와 사막까지 볼 수 있는 정말 장점이 많은 리조트인데요. 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근에 식당다운 식당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리조트에서 저녁에 뷔페를 운영해 반가운 마음에 다녀왔습니다. 이 뷔페는 보통 주말만 운영을 하는데요. 제가 방문했을 때에는 모든 룸이 만석이라서 평일에도 오픈을 했습니다. 저희는 혹시 자리가 없을까봐 당일 오전에 미리 예약을 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조식이 진행이 되는 블루라군 레스토랑에서 18시부터 21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가격은 성인 기준으로 85만 동, 하나로 약 48,000원인데요. 이 금액에 텍스와 서비스 차지가 13% 정도 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성인 2명에 어린이 1명 해서 하나로 약 12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들어가면 바로 자리를 안내해 주세요. 이게 누가 봐도 사실 2인 테이블인데 의자만 4개를 붙여서 4인석 테이블을 만드니까 자리 안내 받았을 때부터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자리에 착석하며 음료 주문을 받는데요. 이 음료 코너에 있는 물이나 주스, 커피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모두가 유료입니다. 보통 과일 주스가 하나로 약 5,000원 내외였어요. 자, 이제 뷔페 구성을 살펴볼게요. 레스토랑 입구에서는 회와 같은 콜드밀과 현장에서 바비큐로 구운 고기, 해산물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테이크가 접시에 올려져 있으니까 원하는 덩어리를 가져다 드시면 되는데요. 소고기지만 베트남은 물소고기를 많이 사용해서 이게 한우처럼 부드럽진 않아요. 역시나 질겨서 아무리 씹어도 넘기기가 힘들어서 이건 거의 남겼습니다. 스테이크 옆에는 꼬치구이가 있어요. 오징어, 문어도 바로 숯불에 구워서 채워주시고요. 조개구이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음식이 채워지는 속도가 사람들이 가져가는 속도를 따라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나름 먹을거리가 있는데요. 나중에는 급하게 강불로 막 구워서인지 조개살까지 다 타버려서 먹을 게 없습니다. 해산물 찜 요리도 있는데요. 이 찜은 그래도 일정한 퀄리티가 유지됐습니다. 살도 탱글하고 촉촉해서 맛있게 먹었어요. 회나 초밥에 먹을 소스류도 밖에 있으니까요. 이게 동선이 잘 맞지 않으니 미리 챙겨오시는 게 편합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다른 음식들도 살펴볼게요. 신선한 샐러드류가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튀기거나 굽지 않고 생채소로 준비를 해줘서 신선한 채소를 즐길 수 있습니다. 나름 초밥과 캘리포니아 롤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밥 양이 너무 많고 밥 자체 수분이 많아서 굉장히 질어요. 그래서 셋 다 배만 부르고 입맛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튀김류도 하고 있습니다. 레스토랑이 오픈형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튀겨도 공기가 나쁘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새우, 생선, 짜조 이렇게 3가지 튀김이 있는데요. 갓 튀겨낸 튀김은 맛이 없을 수가 없어서 요건 기대치가 살짝 높았습니다. 해산물 이외에도 이렇게 볶음밥, 치킨, 고기볶음과 채소볶음, 계란 스프 등도 있어서 아이들도 먹을 만한 게 꽤 있습니다. 유럽인들이 많이 찾는 리조트라 그런지 이렇게 뜬금없이 빵도 한 무더기 있어요. 우리나라 간장치킨 맛과 비슷했던 미트볼이 보글보글 익어가고 있고요. 이거 처음 보는 거라서 엄청 신기했는데요. 베트남 전통 팬케이크입니다. 쌀로 만든 반죽에 계란물을 붓고 이것저것 토핑을 해주시는데요. 이게 참 맛이 신기합니다. 오래된 뻥튀기 식감에 그냥 아무 맛이 안 나요. 이게 공기를 씹는 맛이라서 처음 겪어보는 음식이었습니다. 국수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쌀국수는 아니고요. 우리나라 소면에 양념에 절인 회, 그리고 여러 가지 고명을 올린 다음에 미지근한 육수를 부어주는 음식입니다. 보기에는 물회랑 비슷한데요. 신기하게 육수 맛도 거의 비슷해요. 새콤하고 매콤합니다. 다만 이게 회가 미지근하다 보니까는 좀 저에게는 익숙하지 않는 맛이었습니다. 베트남 전통빵과 케이크류, 푸딩과 갖가지 과일 등 디저트가 아주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음식에서 디저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서 디저트류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반가울 것 같아요. 간단하게 샐러드를 에피타이저 겸 먹으면서 위를 열어주고요. 청경채 볶음은 살짝 오버쿡된 느낌은 있지만 짜지 않고 채즙이 풍성해서 맛있었습니다. 원체 채소볶음을 좋아해서인지 채소볶음은 다 입맛에 맞았습니다. 메인 해산물도 한 접시 가지고 왔습니다. 해물이 신선해서 잘 익기만 하면 맛있어요. 꼬치류는 이게 무슨 고기인지 모르겠는데 어묵 구운 거랑 식감과 맛이 비슷합니다. 구운 해물류는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언제 가지고 오는
하느냐에 따라서 맛의 편차가 좀 심합니다. 연어도 구운 느낌보다는 그릴에 지진 느낌이었어요. 안은 좀 덜 익어서 요거는 많이 남겼습니다. 새우는 탱글탱글 속까지 잘 익었고요. 가장 기대했던 즉석에서 튀겨주는 튀김입니다. 새우튀김을 가지고 왔는데 안에 새끼손톱만한 새우가 하나 들어있고요. 나머지는 튀김가루입니다. 그래서 좀 실망했어요. 실망스러운 마음을 음료수로 진정시킨 다음에 내용물로 장난칠 수 없는 짜조를 먹어봅니다. 다행히 짜조는 우리가 아는 그 짜조와 퀄리티가 동일합니다. 이 생선튀김은 아주 맛있어요. 흰살 생선이 잘 튀겨져서 타르타르 소스랑 먹어도 이렇게 간장 소스랑 먹어도 부드럽고 고소합니다. 이게 딱히 음식이 먹을 만한 게 없으니까 아이가 구황작물에 손을 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 와중에 고구마도 안 익었어요. 다행히 옥수수는 잘 익었는데요. 캔 옥수수 식감과 비슷해서 톡톡 터지는 식감이 재밌습니다. 그나마 제일 맛있었던 구성은 이거입니다. 새우튀김은 생선튀김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온 거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채소구이, 채소볶음 맛있지만 속이 참 허해요. 그래서 누가 먹는다고 준비했나 싶은 빵을 가지고 왔습니다. 곡물향이 진한 달지 않은 빵에 고소한 버터를 올려 먹으니까 여러분이 아는 그 익숙하면서 맛있는 맛입니다. 과일은 모두 성공했어요. 신선도도 좋고 손질도 잘 돼 있어서 먹기 편했습니다. 티라미슈까지 한 조각 먹고 나오니까 이렇게 한켠에서는 쇼도 하고 있습니다. 전문 댄서는 아니고요. 호텔에서 일하는 직원분들이 이렇게 저녁에 쇼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쇼를 보면서 느낀 점은 솔직히 직원분들 이런 거 시키지 마시고 음식을 더 잘 굽고 채우는데 배치시키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혼자 들었습니다. 결국 채소와 과일 그리고 운때 좋아서 만났던 몇몇 해산물을 먹고 하나로 약 12만 원을 지불을 했습니다. 저희 가족 룸에 들어오자마자 누가 약속한 것도 아닌데 무료로 제공되는 컵라면을 뜯기 시작했어요. 여행지에서 먹거리 선택은 아주 중요하죠. 특히나 저녁 메뉴는 하루의 마무리라서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무인의 판다누스 리조트 저녁 뷔페의 결론은 돈과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아무리 리조트지만 1인당 하나 약 5만 원인데 우리나라 애슐리 런치보다 못한 수준의 음식과 맛 그리고 서비스라서 참 그랬어요. 그래서인지 라면이 유독 꿀맛으로 느껴졌습니다. 무인에는 해산물 거리가 따로 있어요. 해산물 거리에서 저녁은 해결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맛있는 음식 드시고 꼭 건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